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채소 버섯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분을 좀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네. 좀 떨립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진짜 네.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죠? 맞습니다. 네. 정말 제가 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뵐 수 있다니 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1대0 아니죠. 2대0 경매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청가 최소 경매사 이대영이에요. 자, 저희가 늘 가락동에서만 네. 이 외침을 들었었는데 네. 스튜디오에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대영 경매사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제작진들 사이에서 굉장히 셀럽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네. 네, 매번 이제 저희가 가락동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예, 지금 이 스튜디오를 찾아오다 보니까 네. 이 로또 1등 당첨금을 타고 있는 지역 여기 곳과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면서 제가 로또에 당첨한 것 같이 설레고 기쁘게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역시나 소감도 남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이 기대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품목이죠.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가락동에 반태는 버섯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품종별로 봤을 때 버섯 반입 비중이 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예. 지난 22일 토요일 기준으로 볼 때 반입량 비중은 새송이 버섯이 전체 버섯량의 35% 정도로 차지하고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느타리 버섯이 26%, 그리고 팽이 버섯이 22.5%, 표고버섯이 11.6%, 그리고 나머지는 양송이가 4% 순으로 반입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수치로 보면 새송이 버섯과 또 팽이 버섯이 전체 버섯 반입량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셈이네요. 예, 예. 아무래도 이 반입량이 거래량과 비례할 것 같은데 현재 예.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 어떤 품목인가요? 예, 그리고 버섯이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진 않는데요. 네. 그래도 굳이 꼽는다면 새송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새송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쓰임새에 따라 2kg 벌크, 그리고 400g 봉지, 150g, 또 500g 트레이를 등 다양한 포장 용기로 소비자들이 용도에 맞는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표고버섯도 거래량이 많은데요. 네. 이는 원목 표고에서 배지 표고로 이렇게 바뀌면서 네. 표고 진입 농가들이 많아졌고요. 또 여름철에서 항상 문제가 온도 때문에 상품성이 낮아졌는데 또 관리가 잘 되면서 좋은 품질의 표고를 맛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많은 건 느타리인데요. 느타리도 앞서 말한 새송이처럼 포장 용기가 또 다양하는데 만느타리, 꽃느타리, 애느타리 등으로 품종을 다각화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팽이 같은 경우는 구색용으로, 양송이는 또 고급 요리 등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소비자의 시선에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달 7월에 각 품목별로 단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예, 7월달 기준으로 보면 키로 네. 단가로 보면 가장 높은 게 양송이였습니다. 네. 키로 단가가 8,442원인데요. 이는 지난달보다 그리고 또 작년보다 동기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이는 반입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키로 단가 높은 게 표고버섯인데 4,818원으로 지난달보다는 조금 좀 떨어졌는데 네. 이는 아마 배지 표고 같이 이렇게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조금 좋지는 않았고요. 네. 반면에 또 팽이버섯은 1,844원으로 이게 상당히 지난달보다 또 동기 대비 상당히 높은데요. 이는 산지에서 출하 관리를 잘 하셔서 중매인들이 재고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느타리도 1,786원, 새송이는 1,694원으로 지난달 동기 대비 약간 또 약보합세 내지 소폭 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버섯은 연중 내내 출하가 되는 품목인데요. 그래도 연중 시세가 좋을 때 또 나쁠 때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버섯 시세 흐름 어떤가요, 경매사님? 예, 버섯은 제수용 농산물로 역시 설날이나 추석 전에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간혹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나 양송이 같은 경우는 주기 현상으로 물량이 급감할 때 반짝 시세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시세 변동 없이 유지하는 편입니다. 지금 다만 버섯의 경우에는 식자재 납품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방학이나 지금처럼 휴가철에 시세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출하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농가에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우수 농가가 있을까요? 지금 충북 영동에 네네. 또 한간농협 상천지점에 남영근 사장님께 고품질 표고를 출하하시거든요. 네. 그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품종을 키워도 그렇게 월등하게 품질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졸라서 계속 재배 방법이라든 여러 가지 물어봐도 알려주기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비밀인가요? 예, 그럼요. 궁금하네요. 그래도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생산에서부터 경매하는 것까지 꼭 끝까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그래서 표고를 직접 시장으로 출하하러 또 오시고요. 또 시장에 와서 또 좋은 표고를 봤을 때는 또 그 출하주와 연락을 하셔서 네. 정보 교환도 하시고요. 또 직접적인 구매장인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보완점이니 문제점을 개선해 넓은 마음으로 다 수용을 하셔서 지금은 아까도 중앙청가에서만 최고 시세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락동에서 최고 시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대 뭐 공개를 안 하신다는 그 비결이 뭔지는 저희도 궁금하긴 하지만 네. 뭐 직접 시장으로 나오셔서 뭐 출하주들의 상품도 꼼꼼히 확인하신다니까 이 작물 키우실 때 얼마나 또 성실히 키우시는지가 저희가 짐작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항상 이 우수농가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소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소통과 또 누구나 세심하게 관리하는 거. 이게 끝까지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 한 달 전반적인 생강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새 생강 거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생강이 아니라 금강이라고 부를 줄은 귀한 정말요? 농작물로 좀 네. 취급받고 네.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저장 물량에 대해 의존하다 보니까 반입량이 적고 고정 수용량은 꾸준하다 보니까 네. 시세 강세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자를 붙이면 그러니까 생강이 아니라 금강이라면 예,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판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반입량이 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최근 반입량이 어떤가요? 지난달도 그랬는데 7월에도 일평균 1톤이 넘질 않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장 물량 위주로 좀 출하되고 있는데요. 생강 저장 방법은 아까도 말한 저온 창고를 이용하거나 네. 토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7월 한 달 동안에는 토구를 주로 저장을 하고 있는 서산 지역 위주로 반입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동이나 영주, 봉화, 완주 지역에서도 저장된 물량은 많은 양은 알지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1톤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상당히 적은 양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렇게 출하량이 적은 원인은 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핵생각 2019년 네. 핵생각은 9월 중순이 넘어야 출하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장 생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출하되고 있는 생강은 2018년도 저장된 생강인데요.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그 재배 면적이 2,140헥타르로 감소된 데다가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그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9,100톤밖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저장 물량도 같이 줄고 또 고정 수량이 있다 보니까 좀 고단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입량이 적고 고단가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아, 최고 예. 경락가 얼마였나요? 그렇죠. 7월 달 한 달 동안 최고 가격은 1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계속 언급되고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반입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네. 시세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맘때 3만 원 중후반에서 4만 원 초반대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좀 작년과 비교해도 한 3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한 건데요. 예, 예. 금강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강 우수산지는 어디인가요? 지금 사실 생강이 소비 특성상 김장철의 수요가 거의 몰리다 보니까 네.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가지고 할 때 생산량이 늘면 시세가 또 폭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서 460헥타르가 늘어서 네. 2,600헥타르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원물보다는 또 이런 다양한 가공품이나 그런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네. 필요한데 그 광양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 광양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종강 구입이니 제반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강 가공 시설을 증축하고 있고요. 생강 가공품인 생강차, 다진 생강 편상 등 그런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생강 재반 농약 판로 확대 및 고부가 가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서 네. 우수 산지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사로서 생강 출하 농가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강 저장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생강 수리할 때 서리를 맞지 않으면 서리를 막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큐어링도 잘해야 하고 또 저장할 때는 또 습도 관리를 잘해야 네. 지금 생강을 출하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락시장 출하하실 때는 아까 전에 색택이 황금색을 띠고 발이 또 통통히 살아 있고 네. 또 되도록이면 청결하게 하시고 또 크기 선별을 하시면 네, 아까 네. 했지만 출하되면 아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선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강 올해 이례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뭐 계속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지금 한동안 시세 강세가 또 이어질 것 같고요. 네. 햇생각이 빨라야 9월 중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을 보이기 때문에 강세 이어질 거 보입니다. 네. 지금 저장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출하 계획을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서 꾸준한 출하를 하시면 어렵게 저장하신 만큼 그만큼의 시세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강 저장에 더욱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가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저는 콩에 대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오상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경환 팜캐스터 만나봤는데요. 경매사님, 이경환 팜캐스터 늘 옆에 계시다가 예. 화면으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가락동에 있을 때는 이영하 팟캐스트가 가장 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스튜디오 보니까 박형환 아나운서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거 또 이경환 팜캐스터 네, 섭섭하시겠습니다. 오늘 왠지 퇴근길에 전화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락동에서 알아본 콩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에 반입되는 콩 종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3월부터 출하된 완두콩이 이제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그 빈자리를 호랑이콩과 강낭콩이 성수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년과 달리 예산 지역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는 호랑이콩이 출하량이 크게 늘었고요. 일반 강낭콩 비중이 원래 높았는데 호랑이 강낭콩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강낭콩도 예전에는 단순한 콩이 아니라 네. 넝쿨콩, 제비콩, 검정콩, 적두 등 다양한 품종이 반입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저도 좀 콩 이름을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 생각보다 더 많은 품종들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현재 반입량이 좀 가장 많은 품종은 어떤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랑이콩이 가장 많은데요. 한 65%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네. 그 외에는 넝쿨콩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콩 주요 산지는 충남 서천이 가장 지금 비중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 보령, 홍성 순으로 충청남도 위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많은 품종 가운데서 가장 시세가 좋은 품종 어떤 품종일까요? 출하량도 많지만 선호도도 또 호랑이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호랑이콩이 7월에 성수 출하돼서 그때 출하가 됐는데 올해는 충청도 예산이나 당진 지역에서 6월 달에 그 조기 출하가 되면서 계절적인 선택을 먼저 받았고요. 또 기존에 또 그리고 부드러운 맛도 나고 호랑이 무늬 때문에 소비자 선호가 높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또 조기 출하까지 되다 보니까 네, 시세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콩 품종이 이렇게 다양한지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거의 네. 뭐 개개인의 기호에 맞출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걸 오늘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점점 더 뭐 국산 고품질 콩들이 많이 네, 늘어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경매사님, 이 콩 생산 농가 좀 출하 전략을 제시한다면 어떤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중에 가장 망 출하를 좀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때는 박스 출하가 외관상 또 물류 이동상 또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인 입장에서는 그 하절기에 박스콩 같은 경우는 품목 관리나 습도 관리가 좀 어려워서 재고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망출하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장 출하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가락동 시장에서는 53개 품목이 경매를 꼭 해야 하는 품목과 또 115가지의 또 경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 품목이 있는데요. 콩은 경매를 안 해도 되는 품목에 속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좀 경매하는 분들이 구색으로 또 많이 상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경매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상장의 품목을 다루시는 상인들까지 경매장에 찾아오시니까요. 네. 상장 출하하셔도 그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장 출하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경매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가에서는요 콩의 상장 출하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품종별 콩의 반입 흐름과 경매 분위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유, 어느덧 가락동 365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유독. 음악 끊을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경매사님과 함께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거든요. 네. 근데 경매사님 오늘 어떻게 방송 어떠셨어요? 지금 경매사에게는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투라주와 경매사, 아니면 중매인과 경매사, 그래서 2차원적인 그런 제가 관점을 가졌었는데요. 네. 제가 3월 19일 농업방송에 첫 출연하면서 산지라든지 아니면 소비처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네. 제가 고차방정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좋은 기회를 받고 네, 아까도 네. 했지만 경매 좋은 시세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또 이런 유통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매사로 될 수 네.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출연 날짜까지 그러니까요. 기억하신 아주 치밀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락동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도 기회가 되면 자주 뵐 수 있었으면 꼭 자주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